안녕하세요. 샬롬 코치 이미혜입니다. 지금 제 옆에 계신 분은요, 지오에드 김범석 원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원장님 이제 도곡동에서 수업하신 지 꽤 오래되셨죠? 네, 이제 뭐 10년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원장님과의 저와의 인연도 굉장히 길어지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참 한결같은 분이시고요. 일단은 학부모님들이 우리 원장님 너무 좋으시다고. 네. 감사드리죠. 그냥 한결같으십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래서 몇 달에 한 번 만나도 그냥 어제 본 것 같고. 그렇죠. 저희가 이렇게 덤덤하게 오래 인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영어 Q&A, 특히 여러분 중에서 아마 이 내용 굉장히 궁금해 하실 거예요. 중학교 영어 내신. 네네. 네, 자, 중등 영어 내신 Q&A를 들어가겠습니다. 총 4문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1학년 자유학기제에서 자유학년제로 바뀌어서 중1들이 공부를 안 해요. 원장님, 영어 공부 어떻게 할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네, 그 학교 선생님들이나 학원 선생님들이나 가장 힘들어하고 직접적으로 와닿는 문제인데 저 같은 경우는 생활에서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시험을 안 보면 흐트러지죠. 그리고 학교에서도 그 수업은 자유학기제는 보통 그 체험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참여 뭐 프레젠테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 대강 하죠. 왜냐하면 별로 안 해도 큰 문제가 없고 아이들이 요즘에 사실 좀 영악해서 이건 뭐 적당히 해도 되는데 뭐 어떻게 하면 어때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 2학년이나 3학년 되면 갑자기 난이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거를 컨트롤하는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즉 고등학교나 상급 학교에서는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적절하게 진행을 하고 시험을 보지 않고 중간에 테스트를 해보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은 우리 유아들도 영어 유치원 열심히 다니다가 초등학교 들어가서 한 1년, 2년 영어 공부 안 하면 그 영어 실력 다 없어지잖아요. 아예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하물며 우리 초등학생 때 영어 공부 열심히 했는데 중학교 1년 가장 중요한 시기에 영어 아예 안 하고 그냥 정말 학원만 왔다 갔다 해서 이 친구가 진짜 공부했는지 확인이 안 된다면 힘들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꼭 기억하시고요. 자유학기제에 제가 항상 시험을 안 볼 때 우리는 이때 토플 공부를 좀 하자.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인데요. 오, 원장님, 중학교 2학년도 시험을 안 보나요? 네네. 요즘에 또 그 새로운 추세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시범 학교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대청중학교라든지 저희 근처에 있는 그런데 이제 한 학기에 한 번을 보거나 아니면은 봐도 뭐 주관식 20문제만 보거나 아니면 수행평가식으로 보거나 하니까 이제 이런 것 같아요. 내신에 매달리는 학부모님들께서는 수업을 하다가 쉬었다 하니까 근데 영어는 언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연속성이 없으니까 사실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학년 때도 별로 영어에 대한 압박이 없고 1학년이랑 비슷하게 가다가 이제 3학년 때 갑자기 상대평가가 돼서 시험이 쭉 나오고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정말 많이 흐트러지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아이들의 부담을 덜어주자 뭐 이런 차원이겠죠. 네네. 그렇다고 제가 들었는데 사실은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부담을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한 학기에 한 번 시험을 보면 그 한 학기 동안 배운 거를 시험 보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서 1년에 시험을 한 번 보면 중간기말 4번에 볼 양을 한 번에 보는 거예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따박따박 했지만 공부 안 했던 애들은 그냥 보는 거잖아요. 네. 특히 또 이때 사춘기 때이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특목고 자사고 폐지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영어 공부를 어느 정도 해야 될까요? 커리큘럼을 어떻게 짤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이것은 이제 고등 과정에서 약간 다룰 문제인데 요즘에 학부모님들께서 점차 추세가
이 나중에 이제 특목고가 아니면 자사고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굳이 거기를 그쪽으로 학교를 가서 해야 될 것인가? 차라리 그러면 학군이 좋은데 와서 수업을 해볼까 하는 이런 얘기를 하시는 학부모님도 꽤 계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특목고나 자사고의 내신 점수를 따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그럼 일반고에 가가지고 거기서 좀 상위권에 같이 묻어서 진학을 짜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일반고 내신들도 점점 특목고와 비슷해져 갑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범위라든지 아니면은 다루는 부분이라든지 점점 비슷해, 문제 유형도 비슷해져 가기 때문에 그냥 우습게 보고 여기 들어가면 옛날이랑 똑같겠지 하고 들어가면은 결국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 학교마다 보통 1등급을 맞는 아이들은 이렇게 영어 특기 잘하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외국에서 온 리터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 제외하고는 이제 2등급을 목표로 보통 삼는 경우가 많은데 1, 2등급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는 물론 국내 학생들도 1등급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결국에는 그 최고 난이도의 문제를 해결하느냐 안 하느냐인데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뭐 일반고든 특목고든 결국에는 좀 난이도가 점점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대평가니까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요, 다른 학교 내신 문제를 항상 확인하십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내신의 가장 중요한 게 변별력이고 등급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내신에도 킬러 문제가 있죠. 네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학교 시험이 어려운 데서 가져옵니다. 네. 그리고 사실 또 강남 같은 경우는 일반고래도 영어 실력들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시험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단순하게 일반고는 쉬울 거야 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 네네,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문법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학교 영어에서. 네네. 이제 이것도 또 고중과정이랑 연결이 돼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중등과정 같은 경우에는 문법 문제가 여전히 한 40% 정도. 내용 물어보는 문제는 한 50에서 60%, 특히 배점이 높은 그 주관식 서술형 같은 경우에 거의 문법 문제라고 생각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준비를 몇 년 하다가 2, 3년 하고 내신을 거의 90점 이상, 95점, 100점을 마다 왔는데 고등학교 가니까 내용 중심으로 바뀌거든요. 네. 문법 문제가 20%? 어떤 경우 수능식으로 내는 경우에는 뭐 10% 네. 이렇게까지 떨어지기도 하고 주관식 서술형 같은 경우에도 무슨 내용의 흐름을 물어보는 문제를 주지 그냥 문법 맞춰서 맞추는 문제는 잘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희 아이는 중학교 때 공부를 굉장히 잘하고 내신을 잘했는데 고등학교 갔더니 영어가 어려워하네요. 근데 사실 그때는 이미 늦었죠. 그렇죠. 네. 중등은 사실은 평가가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90점 맞으면 엄마들이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하죠. 네. 근데 고등으로 올라가면 상대평가로 바뀌기 때문에 비율로 나누고요. 더 중요한 거는 중학교보다 고등학교 문제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똑같이 준비하면 고등학교 내신도 안 나온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우리 고등학교 내신, 자, 이 내용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